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뭐 으악 그런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 조금 눌렸습니다. 원래는 장 초반에는요, 나스닥이 3% 넘게 오르고 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후장에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 2차 전지 쪽 종목 관심을 좀 갖자. 여러모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더 많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방송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었고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에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오늘 아주 좋았죠. 2차 전지는 2차 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이제 굉장히 운도 좀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 한 최근에 뭐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아주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그 뭐 바이오도 지금 20 한 몇 퍼센트, 25% 정도 수익,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락 구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 바람에 이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익은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아마 저는 글쎄요 한 50% 이상의 아주 그 진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그런 상황인데다가 오늘 같으면은 이제 2차 전지 어제 오늘 사이에 매수를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아직 조심스럽죠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대로 바닥을 잡는다면은 또다시 최저점에 매수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정말 최저점에 매수한 거죠. 최저점 정말 뭐 100원도 안 틀리게 최저점에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도 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을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죠. 중간중간에 조금 아쉬웠던 것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빅3라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뭐 조선도 있고 화장품도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돌고 있지만 결국은 큰 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저점에 매수해서 일단 매수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수익을 내거나 뭐 말거나 손실을 입든 수익을 내든 할 거 아니에요. 사야 그죠? 근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꼭지에서 사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사고 어떤 사람은 뭐 꼭진 줄 알았는데 샀더니 더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지고 너무 사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파는 건 더 어렵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판다는 건 뭐 그거는 신 말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진짜 한 방에 최고점에서 털어내는 거는 운이 거의 뭐 운 7도 아니고요. 거의 운 9 이상의 운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수는 달라요. 매수가는 잡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하면 그리고 계속 시황을 들여다보고 차트 분석하고 실적 들여다보고 또 하루 뉴스 골고루 읽고 이러면은 분석을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분석이라기보다는 감을 계속 익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분석일 수도 있지만 또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도 뭐 얼추 비슷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사야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안 샀는데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자리를 매수한다. 이거예요. 이게 출발이잖아요. 그래야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절하든 더 사든 말든 나중에 뭐 수익을 실현하든 손절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매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매수를 아주 좋은 자리에서 뭐 최저가에서 예를 들어 운이 좀 따랐을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이거 너무 좋겠는데 여러모로 볼 때. 그리고 이미 한 3주 전에 드렸던 그 분기 실적 기대주 보시면은 힌트가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갭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뭐 2분기 실적을 털고 가는 지금 자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2분기 실적 바닥을 우리가 지나갔고 3분기를 거쳐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그게 더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3분기 실적 아직 털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바닥인 업종은 못 가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분기가 바닥인 종목을 알게 되면 3분기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4분기에 좋아질 게 뻔하고 내년에 좋아질 게 뻔하고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향성이 선명하기 때문에 살 수 있죠. 2분기 실적이 지나가는 순간. 그런데 만약에 어제 안 사고 그저께 샀으면 어제 하루 더 폭락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반대 매매, 비투, 뭐 미수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하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거의 정확할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그 반대 매매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미수, 비투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만 싹 털어먹고 반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며칠째 코스닥만 사고 있죠. 코스닥만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계속 기웃거리다가 코스닥인가 보다 하고 코스닥 쪽으로 딱 오는 순간 코스피들 올리겠죠. 그게 무시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단하지 말고요. 시장을 따라가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저점 매수가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뭐 오랜 경험, 또 뭐 많이 축적된 어떤 공부, 뭐 주식을 무슨 공부를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뭐 책도 보고 차트도 보고 뭐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심지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감 익히시고 뭐 공부하시고 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뭐 들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뭐 들어주시는 건 감사하죠. 어쨌든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뭐 구독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눌러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제가 제 만드는 걸 보면 귀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은 그 시황을 좀 정확하게 맞히는구나라는 생각 저도 스스로 하는데, 그런데 방송 자체는 되게 재미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 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화려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못 들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정확하고 좀 진지하고 뭐 좀 진솔하고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면 그냥 들을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태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너무 힘든 구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해서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매수 타이밍 궁금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평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그러진 못하고, 평소에는 그냥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뭐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말에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 가지 좀 뭔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단 한번 구독자들께 신청을 받아봤더니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뭐 평일 저녁이니까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오늘 아침에 실적이 나왔던 네이버까지 해서 네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703종목이 올랐습니다. 202종목이 빠졌고요. 1.24% 올랐습니다. 코스피 100도 1.42% 올라서 사실은 많이 오른 거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다우존스가 1.76이 올랐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1371, 1301은 한 종목이 올랐고 231 종목이 빠졌습니다. 2.57% 올랐고 코스닥 150은 2.87% 올랐습니다. 2.87, 오늘 나스닥이 2.87% 올랐습니다. 나스닥하고 동조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괜찮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 계속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 매수,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얼마 안 샀습니다. 그게 이제 양 시장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자, 선물 지수 지금 역시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82%가 떨어졌네요. 1365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28% 올라서 76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주와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은 미국의 고용 회복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으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하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및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 주식 강세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올랐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반으로 건설과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베트남 전력공사로 대규모 가공선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세 종목이 빠졌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신한지주 세 종목만 하락했고요. 나머지 다 올랐는데 오른 종목이 크게 오른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96, 또 LG화학이 3.44.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뭐 제가 평소에 잘 다루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2차 전지 어제 말씀드린 뒤로 오늘 2차 전지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뭐 가져갈 만한 자리지 이걸 오늘 아까 써주신 글 보니까 뭐 제가 매도하라고 그러면 매도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지금은요, 만약에 누구한테 물었는데 LG화학을 파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팔 타이밍을 놓쳐도 몇십 번 놓친 것 같아요. 이거 28만 6천 원까지 뭐 더 27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벌써 매도를 하고 비중을 없애거나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의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도움을 받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은 갖고 계실 그냥 버틸 타이밍이지 뭐 이걸 더 판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그걸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두 종목밖에 안 빠졌습니다. 리가캠바이오하고 펄러비스 두 종목이 1%대 빠졌고요. 대신에 에코프로 BM이 7%대, 또 에코프로가 6%대, 엔캠이 5%대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자, 전기전자가 제일 좋았네요. 화학이 두 번째. 힌트가 뭘까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전자랑 화학업종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12%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대, 코리아 서키트와 삼화전기가 6%대, LNF, 일진전기, ANP, 삼성 SDI 우선주까지가 5%대 올랐습니다. 2차 전지의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통신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KT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건설업 오르더니 오늘은 코스닥 건설이 올랐네요. 크게 올랐습니다. 신원종합개발과 상지건설이 상한가, 우원개발과 LS 마린솔루션이 12%대 올랐고요. 반면에 오락문화업종이 혼자 빠졌습니다. 코스닥에서. SM이 3%대, YG엔터테인먼트와 RBW가 2%대 빠졌는데요. 오늘 SM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과 삼일제약이 9%대 올랐고요.
대웅제약이 6% 가까이 빠졌고 신풍제약 우선주와 국제약품도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린생명과학이 이 코로나 이 약 때문에 아주 뭐 상한가 가까이 붙였습니다. 또 서울제약이 14%대, 지노맨 컴퍼니가 12%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엑셀세라퓨틱스 6%대 하락했고요. BC월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바이오니아, 휴온스까지가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알테오젠, 재룡전기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맵스리얼티원, 한화리츠, KB스타리츠, 코람코 더원리츠, 이리츠코크랩, 리츠 종목들이 최근엔 계속 공매도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툴젠, 대화제약, 키이스트, 유바이오로직스 순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반대매매 647억, 비투개미, 피눈물 이런 제목으로 지금 최근에 이 증시가 요동치면서 그죠? 요동치면서 위로 가는 건 뭐 괜찮은데 아래로 빠질 때 막 갑자기 훅 빠지잖아요. 어제 뭐 어떤 방송 뉴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자동 매매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고 자동 매매를 하면서 그 조건 중에 이제 예전에는 뭐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각종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자동 매매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일리가 되게 있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자동화 매매 아니고선 그런 속도로 무너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하한가 체결이 되는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한가로 갑자기 어떤 종목을 마이너스 30% 가격에 체결시켜 버리면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렵죠. 막 끌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 하나는 반대 매매 이 두 가지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반대 매매 물량만 싹 뽑아먹고 싹 빨아먹고 그걸 토대로 아예 불쏘시개로 삼아서 주가를 크게 반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외국인 기관이 아주 흥미롭게 나눠 갖는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2020년 3월 19일에 있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그 당일날 반등, 흐름, 뭐 등등 그 이듬해 3월 9일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는요. 반대 매매를 당해봐야 반대 매매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반대 매매를 당하고 뭐 날리고 뭐 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죠. 전 많이 봤거든요. 반대 매매는요, 제발, 절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음 기회 잡으면 되거든요. 너무 조급해하는 그 조바심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가 결국은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주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네이버, 올릭스, SM, 그 다음에 LG화학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는 이제 어제 실적 나오고 오늘 좀 빠졌는데 네이버 오늘 실적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제 카카오는 한 8시쯤 나왔는데 네이버도 한 7시 몇 분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이거 캡처해 놓은 건데요. 보면은 이번 단기 실적이 2조 6,105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72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고 영업이익은 26.8%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26.8% 늘었으니까 좋은 건가? 아니죠. 컨센서스하고 비교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망치보다 높아야 좋은 겁니다. 자, 봤더니 매출액은 2조 6,420억 원이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6,420억에 좀 못 미쳤습니다. 약간 못 미쳤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4,320억 원인데 4,727억 좀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제 카카오하고 좀 비슷하네요. 영업이익은 한 7, 8% 정도 컨센서스보다 높고요. 매출액은 한 1, 2%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역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어제 카카오처럼 그냥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21만 7천 주를 덜어냈고 기관이 샀지만 5,300주에 그쳤습니다. 금융투자 팔았고요. 기관이 뭐 많이 매수한 세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만 20만 주 넘게 샀고 16만 3,700원, 1,000원 올렸습니다만 조금 실망스럽죠.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봐야 됩니다. 시간을 볼게요. 0.12% 200원을 올려서 16만 3,900원 기록했습니다. 일봉 볼게요. 이게 1년치 일봉 가지고는 볼 수 없는 2년치 일봉을 펼쳐 놓으면 22년도 이제 10월, 가을 10월과 11월 달에 W자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그 쌍바닥 자리가 15만 5천 원이었고요. 이번에 8월 5일 날 바닥 자리가 15만 1천 원대까지 밀렸었으니까 이 바닥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위쪽에 초록색 60일선에 계속 저항을 한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째 맞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는 바닥은 15만 5천 원 부근에서 바닥을 알겠는데 위쪽에 60일선을 깨고 올라가야만 매물벽을 좀 허물고 매물 부담을 덜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약하다. 이게 명확하고요. 하락세예요. 하락세고 다시 15만 5천 원 부근 뭐 여기까지 밀릴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그 컨센서스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21% 정도 늘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15만 5천 원까지 바로 밀린다기보다는 이번에 조금 하락한다면 16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재차 상승하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돌파하는 타이밍 맞춰서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부터는 이제 오늘 일반 구독자들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뭐 상당히 오랫동안 아까 잠깐 제가 그 써주신 거 잠깐 보고 뭐 댓글에 써주셨죠. 보니까 그 상당한 금액을 올릭스에 물려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염치 없지만 분석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뭐 염치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으면 못 해드리는 거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그 공지를 했는데 타이밍 맞게 이걸 보고 그러니까 딱 보신 상황에서 글을 써주신 것도 또 뭐 용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미안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올릭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써주시진 않아서 뭐 제 스타일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만 써주셨는데요. 올릭스 뭐 어쨌든 뭐 하는 종목인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RNA 간섭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이다. 자, 우리 바이오 중에서 신약 개발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면 돈을 벌기는 어렵죠. 그래서 임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완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걸 돌파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막 진짜 엄청난 뭐 조 단위의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같으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알테오젠 같은 데는 거의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고 또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개발 막 도전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많이들 있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올릭스 같은 회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개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실적 나올 때마다 털썩 주저앉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분기 실적 아직 2분기가 안 나왔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 16일까지 나오니까요. 자, 올해 1분기에 100억 원 적자입니다. 영업 적자. 근데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중요하죠. 근데 매출이 7억 원 나왔습니다. 7억 6천만 원 나왔고 작년 1분기에 22억 원이 나왔는데 뚝 떨어졌죠. 3분의 1로 떨어졌죠.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78억 원이었는데 올해 100억 원 적자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고 뭐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몰라도 추가로 주가가 막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약 개발의 성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려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또 이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좀 다른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럴 때는 좀 유리하거든요. 이런 외부의 자금을 끌어다가 써야 하는 이런 회사들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무조건 어쨌든 지출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바이오 쪽에 유리하다고 이제 대체로 말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먼저 볼게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35,000주를 오늘도 샀고 오늘 340원 주가를 올렸는데 개인이 오늘 2만 주 가까이 팔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21만 7천 주를 누적 매수,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한 달 전에 10,000원 정도였다가 지금 13,000원, 뭐 중간에 16,000원대까지 갔었다가 빠지긴 했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한 한 30% 정도 상승한 그런 지점이네요. 시간외를 보겠습니다. 0.44% 60원 빠진 13,580원 기록했고요. 자, 올릭스도 워낙 많이 빠져서 2020년 말부터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서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봉이 일단 저 2020년 3월 코로나 때예요. 이게 코로나 때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바닥이. 근데 이번에 8,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요. 기대감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3월에 저점 10,000원을 하향 이탈하면 그러니까 10,000원보다 밑으로 빠지면 올릭스는 무조건 매수인데 전 만약에 그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는 이걸 보여드리면서 20년 저점이 10,000원인데 이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8,000 몇백 원 이럴 때는 매수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노란색 선을 그어놨죠. 올릭스는요 2023년 그다음에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60주 선에 계속 밀립니다. 22년도 초반에 21년 말부터네요. 60주 선에 밀렸고 23년도 초반에도 밀렸고 23년도 말에도 중반에도 밀렸고 24년도 초에도 밀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번에 다섯 번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주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올릭스는 단기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지난번 8,000 얼마까지 빠졌을 때 매수해서 지금 60주 선이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 가까이까지 붙이면 매도. 그래도 어쨌든 8,000 몇백 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거의 2배 아닙니까? 그 대신에 팔 때 확실하게 팔아야 됩니다. 60주 선 가까이 붙었을 때. 아직은 구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은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10,000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SM입니다. 오늘 빠졌고요.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이 최근에 사주더니 오늘 41,000주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다 팔았고요. 2,200원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는 엔터들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바닥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지나가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보고서가 다 나오고 꼼꼼하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됐고 뭐 신인들 뭐 대비 뭐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걸 꼼꼼히 봐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보고서 나오고 3분기 실적 기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보면 0.15% 100원이 더 빠졌네요. 68,100원. 자, 어제 나온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M 신인 그룹들의 대비 임박해가지고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4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또 크게 하회했다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주가가 잘 가기 어렵죠. 자, 왓츠 더 스토리 두 번째 거 보시면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 예고 해놓고요. 뭐 올해 초 데뷔한 보이그룹 뭐 라이즈라고 읽나요? 어떻게 읽나요? NCT, 위시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신인 아티스트들의 데뷔가 뭐 계획돼 있다. 이건 모멘텀이죠. 엔터주들은 다 신인 그룹들이 어떻게 가느냐. 뭐 BTS 같은 그런 대형 그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SM은 일단 신인 그룹들의 데뷔 임박 곧 이제 나온다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면서 실적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컨센서스 보면 지금 2분기 확정이 나왔죠. 24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줄었습니다. 그럼 3분기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317억 원으로 늘죠. 그런데 37%가 줍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살만할까요? 아닐까요? 이 3분기가 지나야, 그리고 3분기 실적 보고서가 11월 15일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8월이 지나고 있으니 9월 말까지는 어쨌든 이 실적 엉망진창인 실적을 가지고 9월 말이 아니죠. 이제 이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는 10월까지는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언제든 선반영을 하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10월 달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9월쯤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빠져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는 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반대고요.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 아직은 비중을 늘리지 말고 뭐 보초병 정도 들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큰 아직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4분기 보세요. 351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늘고 매출액도 2,881억 원으로 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가 늡니다. 4분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25년도에 올해 4분기부터 좋아진다는데, 자, 25년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1.9%가 늘죠. 1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5%가 늡니다. 1,481억 원. 올해는 마이너스 3.09%. 내년에는 플러스 35%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3분기 지나고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컨센서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SM을 사야죠. 지금 사도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 사서 조금 빠지는 걸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뭐 9월 언저리쯤에 정말 엔터주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그때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타이밍은 차트로 봐야죠. 자, 차트 볼게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일봉 갖고는 볼 수가 없고 2년치 일봉을 띄워 놓으면 2022년도에 바닥 쪽에 뭐 6만 1,000원 뭐 이런 자리들이 보이고 공교롭게도 이달 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한 주 동안 이 바닥을 터치했어요. 그리고는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얘는 노란색 21선에 눌리고 있는데요. 자, 바닥을 알았습니다. 6만 1,000원이잖아요. 6만 원, 뭐 넉넉하게 6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SM은 이미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 일단 놓쳤네요. 그죠? 6만 원에서 더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원에 가까이 붙이면 매수. 21선 뚫기 전에는 비중 확대 금지. 21선 뚫을 때 비중 확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마이너스 61%라고 써주셨고요. 비중이 30%. 가능성이 없으면 손절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36만 원이었는데 지금 28만 원, 27만 원대까지 빠졌었죠. 계속 팔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은 90만 줄 팔았고요. 기관은 25만 줄을 팔았는데 한 달 동안. 개인만 110만 줄을 샀죠.
오늘 5만 주 팔았지만 자, 9,500원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좋아지는 걸까?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졌죠. 수급이 좋아졌으니까. 자, 시간해 보겠습니다. 0.17% 500원이 빠졌습니다. 28만 5,500원. 내일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그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LG화학도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2분기 때는 확정이 나왔죠. 마이너스 20%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18% 늘립니다. 매출액은 3% 정도 줍니다. 뭐 좋아지는 건지 안 좋아지는 건지 그게 그거잖아요. 매력이 없죠. 더 좋은 거 많은데 다른 종목 가지고 놀아도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7,47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써 있고 매출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납니다.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LG화학도 24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 흑자 전환을 해서 25년도에 좋아지는 건가? 연간 컨센서스 볼게요. 자, V 표시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24년도 대비해서 107%, 2배 넘게 완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6년에도 50% 넘게 늘어나죠. 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어나는데 3분기, 2분기까지 엉망이었고 3분기도 그렇게 뭐 대단한 매력을 느낄 수 없고 4분기부터 좋아집니다. 그러면 3분기 언저리, 3분기의 끄트머리쯤 또는 뭐 지금부터 지금 이번 반등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LG화학 같은 종목을 또는 2차전지 종목을 지금은 이렇게 60% 넘게 빠져서 하락한 상태로 물려 있으면 이거는 그냥 버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거고요. 오히려 뭐 현금 여유가 더 있으시면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는 LG화학은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거워요. 다른 종목들을 사서 가볍게 팔랑팔랑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뭐 LG화학을 메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LG화학은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볼 때. 근데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년, 내후년 계속 우상향을 할 게 뻔한데 지금 자리에서 팔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만약에 팔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워낙에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LG화학은 좀 천천히 할 거예요. 더 빨리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LG화학은 조금 천천히 가겠다. 근데 가긴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인데요. 일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봉을 보면 전에 이게 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3월 달 진짜 우리 코로나 때 그 충격 받았던 그 지점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23만 원까지 그때 밀렸던 그 자리까지는 안 빠졌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엄청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죠. LG화학은 여기가 바닥으로 보여요. 이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 이번 주에 마무리한 지금 이 자리,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못 버티면은 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견뎌야 돼요. 8만 6천 원 제가 써드렸고 이번 주에 26만 3천 원까지 빠졌던 이런 상황은 이번 주에 이게 마무리다. 이게 이제 그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만 잘 다져주면 더 급락 나오거나 요동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년 4월에 85만 7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26만 원까지 밀렸다. 3분의 1 토막도 아니고요. 그죠? 너무 빠졌어요. 너무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 타고 사이클 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이걸 그대로 들고 있었던 일단 나 자신의 그 선택의 실수를
탓해야죠. 61%가 마이너스면은 대략 뭐 한 60만 원 정도에 갖고 계신 걸까요? 60만 원 정도겠네요. 60만 원대 좀 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저 위에 보이는 긴 매물대의 저항선 65만 원대인데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23년도 여름쯤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아마 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1년 만에 거의 뭐 폭락을 했는데 여기가 바닥이니까 지금 파시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설령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긴 가니까 여기서 팔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 성향이니까 파셔도 됩니다. 더 좋은 종목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다른 업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노란색 지금 보면은 초록색 선 60일선까지는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이번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20일선 30만 원대 초반까지는 회복을 할 겁니다. 30만 원대 초반, 30만 5천 원 정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더라도 뭐 비중 단 10주를 팔더라도 그때쯤에서 파는 게 어떨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뭐 애매하게 1포인트, 2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합권에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이 말씀드리는 사이에 크게 빠지고 있네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30분 남았습니다. 개장까지. 아마 이 방송 올라가면은 30분 개장 이후가 될 것 같은데 다우가 마이너스 84, S&P 500이 마이너스 17, 나스닥 마이너스 90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을 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가 내일은 외국인 기관들 이번 한 주 동안 수급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일요일에는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모처럼 제가 쉬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날지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를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되게 오랫동안 못했죠. 그래서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가 신청해 주세요 하고 올리면 뭐 타이밍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신청을 받을지 일요일날 신청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날 받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토요일날 신청을 받으면 제가 일요일날 그 시간 될 때 맞춰서 그냥 준비해서 바로 편집해서 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일 정도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피드백을 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청하셔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으셨던 분들은 최대한 가급적 신청하지 말아주시고, 네, 제가 확인해서 그 페널티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엄청 이제 고민하고 시간 투자해서 이 분석해서 굳이 올려드리는데 아무런 올릴 때만 그렇고 아무런 그 반응이 없다. 좀 얍삽한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뭐 어떤 분이 그런 페널티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번 이번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